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면서 이진숙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오늘 중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에 이르면 내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내일 그런 인사를 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송통신 상임위원 한 사람도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 2명 의결 종족수를 이제 충원한 다음에 곧바로 박문진 그 이사 교체와 그 후임자들을 선정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90% 이상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 지명 예정자 두 사람과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박문진 이사 교체의 플랜 그리고 그 후보자 명단을 점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회 그 의결 정족수 충원에 관한 인사가 있자마자 곧바로 전광석화처럼 이 박문진 이사 교체를 발표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현재 박문진 이사들은 8월 12일 날 이제 보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박문진 이사들이 이제 물러가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물러나면 새로운 박문진 이사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곧바로 8월 13일 날 회의를 열면 아마 MBC 사장을 교체하는 뭐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은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누가 그 틈을 쐐기를 받고 들어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쐐기를 받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아마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걸 본회의에 회부를 하고 바로 통과를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는 순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이 의결 정족수가 안 되고 오히려 빵명, 제로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박문진 이사 선임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MBC 사장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과 그 민주당 양쪽에서 지금 마치 배구 경기를 할 때 속공 처리하잖아요. 네트로 공 올랐을 때 그냥 바로 튀어오르는 공을 때리는 것 비속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격을 지금 양쪽이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의 간사인 최형두 의원,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를 해서 어찌됐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면서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고심 중이다 그러는데요. 뭐 법인 카드를 이용했다, 무단 결근을 했다, 청문회 때 위증을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 뭐 이런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사법에 관한 그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어제 국회에서 쭉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요 무려 13시간 12분이나 발언을 했습니다. 어휴, 참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현장을 지켜본 기자들 기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저는 이럴 때면 궁금합니다. 용변은 어떻게 보지? 네, 밥은 언제 먹지? 13시간이라고 하면은요. 시작하는 시간이 오전 8시 32분, 끝난 시간이 저녁 9시 46분. 그러면 뭐 아침을 이제 7시쯤 든든히 먹었다고 뭐 그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점심, 그다음에 저녁 다 걸른 거 아닙니까? 테이블에 있는 물은 마실 수 있겠죠. 근데 물 마시면 용변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길게 할 때 기저귀를 찬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알지만 기사를 안 쓰나요? 네, 알지만 기사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변에 관한 그런 거는 예의상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말을 꺼내봤습니다. 예전에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8시간 뭐 이렇게 하려면 야 그거 당장 그게 문제 아니야? 가장 중요한 생리현상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그런 거였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우와 역대 최장 기록이랍니다. 이 앞선 기록도 국민의힘 의원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에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토론 때 12시간 47분. 윤희숙 전 의원도 13시간 가까이 한 셈이에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김용태 의원은 13시간 12분. 그러면 딱 얼마입니까? 25분 차이로 신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25분 차이로. 김용태 의원은 또 13시간을 이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했는데 내용도 꽤 알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이 반대 토론을 할 때 뭐 욕설을 한다든지 그 뭐 반대당을 막 비웃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의원들은 매우 불성실하게 무슨 법전 갖다 놓고 법전 계속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 EBS 프로그램들을 열거하면서 이사 구성을 법으로 바꿔야 할 만큼 정치 편향적인 운영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적도 하고 또 EBS 프로그램 중 세계 테마 기행을 제가 좋아합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세계 테마 기행 EBS 프로그램 중에서요 꽤 볼만한 성인들이 꽤 볼만한 프로그램이 세계 테마 기행입니다. 랜선 여행도 하고 몸이 불편해 여행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대리만족을 느꼈을 텐데 아니 도대체 이 세계 테마 기행에 무슨 정치적 편향성이 있냐? EBS의 자랑거리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냐? 뽀로로가 문제가 되냐? 뽀로로가 국민의힘이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용태 의원은 또 야권 비판도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타락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좀먹고 망치는지 잘 표현된 드라마다. 이제 그러면서 야권 의원들에게 시청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왜 비판을 못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아버지거든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 아버지 이재명. 거의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니까 비판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김용태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을 하면서 이진숙 후보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법인카드가 잘못된 거라면 아니 이진숙 법카가 잘못된 거라면 이재명 법카도 잘못된 거다. 양쪽으로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의원이 있느냐 도대체가. 줄 서서 공천 받고 이번에 배지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13시간 넘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전날 7월 28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적어도 그것보다는 길게 해서 국민들께 방송 사법의 부당함을 절박하게 호소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나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